자, 연립방정식. 부장에서의 회로 해석 분석 방법은 연립방정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 나가는데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표준 형식으로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두 방정식의 표준 형식은 이제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A11, A12, A21, A22 이런 것들은 개수라고 얘기를 하죠. 개수, coefficient라고 하는 개수. 그 다음에 x1, x2 이런 것들은 변수, variable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1, b2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상수, constant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 내가 알고 있는 연립 방정식이 이게 맞나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배우는 연립방정식은 이런 형식이죠. x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 자,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거, 해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요 등호, 어떤 수와 2를 더해서 0이 되는 어떤 수를 찾는 거, 그 해를 찾는 것이 바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식에서는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또 다른 하나의 식으로 x-1은 4다. 자, 우리 쓰지 말고 y라고 합시다. 자, 2x 플러스 y는 1이다. 자, 요런 방정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는 x, 그죠? 미지수라고 하고자 하는 미지수는 하나는 y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수의 차를 구했더니 4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을 봤을 때는, 요 식 하나만을 봤을 때는 요 x와 y를 만족시키는 수는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죠? 네, 무수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란하게 두 개를 조건을 줬어요. x-y는 4고 2x 플러스 y는 1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를 같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게 되면 식, 미지수 두 개에 식이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와 y 값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또는 변수, 이런 x나 y 같은 것들을 미지수,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밑에 식에서는 이렇게 x1, x2로 나타냈을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x와 y로 이렇게 나타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x1, x2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회로에서 적용할 형식은 I1, I2 이런 형식으로 전류에 대한 미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미지수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미지수들 앞에 붙어 있는 어떤 뭐 1이라든가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숫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여준 요 식에서는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그죠? A 1,1, A 1,1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요 첨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 뿐이지 사실상 요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은 그냥 이와 같은 개수들인 거예요. 개수. 1, 2, 3 뭐 이런.
일반적인 계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우항에는, 우측항에는 이렇게 상수들을 놓고 풀어나가는 거죠. 상수들을 놓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식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표준 형식, 스탠다드 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을 막 제각각으로 써놓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할 변수들의 순서, 처음에 x를 쓰고 두 번째 y를 쓰고 그 다음에 등호의 우측에는 상수를 쓴다라고 하는 이런 정형화된 형식을 갖춰서 쓰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표준 형식으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에서도 x1에 대한 것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2에 대한 것을 쓰고 우측항, 우항에는 상수를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표준 형식으로 표준형으로 기술하라 또는 만들어 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형식 또는 표준형 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금 2차 표준형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표기는 오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역. 자,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는 이런 형식의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아니죠.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수를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최고차항의 승수를 가지고 2차일 때 이것이 2차 방정식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미지수가 두 개일 뿐이지 이게 차수가 2차는 아니죠. 이거는 1차 방정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1차 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이럴 때 이거를 이원이라는 이런 용어를 붙이죠. 이원 1차 방정식. 그죠? 이원 1차 방정식.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표기의 형태죠. 그래서 뭐 이렇게 승수가 2차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이런 것들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1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2원 1차 이게 연립이란 말이 같이 붙어야 되겠죠. 2원 1차 연립 방정식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회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을 표준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회로에서 이런 어떤 방정식을 그냥 주어지고 이걸 풀어라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회로를 보고 이제는 이런 방정식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어쨌거나 이런 두 개의 식을 만약에 이렇게 이제 풀어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표준형으로 이것을 표준형으로 바꿔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IA라고 하는 미지수와 IB라고 하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IA와 IB. 두 번째에도 IA와 IB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더할 건 더하고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이 천을 IA 또 IB에 각각 곱해서 풀어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를 이렇게 각각 곱해서 풀어서 쓴 다음에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좌측에는 A, A, B, B 그리고 우항에는 상수 가 오도록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정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형으로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그 후에 조금 더 이제 연립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들을 쉽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정식을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세 가지 방법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대수 치환, 행렬 방법, 그 다음에 계산기 사용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요 대수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대수 대입법이라고 하는 말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대수 대입법.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잘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일 텐데, 요 대수 대입법은 사실 우리가 그 제일 처음 중학교 때 방정식을 배울 때, 연립 방정식을 배울 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2x-y는 6이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2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정식을 주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대입법을 쓴다고 하면은 y는 뭐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를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요거보다 더 단순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한 가지는 가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그죠? 뭐 중학교 수학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간법은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 나갈 때 어떤 하나의 미지수를 소거할 수 있는 것을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두 개를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y를 없앨 수 있죠. 바로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이 두 식을 바로 더해주는 거죠. 더해주면은 이거는 3x가 될 것이고 y는 없어지죠. 더해주면은 6 더하기 2는 8이 됩니다. 그러면 x는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3분의 8에 대입을 하면은 이제 y의 값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간법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만약에 여기에 뭐 4x고 여기에 뭐 2y고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뭐 3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간법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에다가 이렇게 어떤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하나의 식에다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항에다가 양변에 다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은 4x, 2y, 6이 12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y가 소거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가간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 미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안 될 때는 기본적으로 대입법에 의한 방식으로 풀이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대수치환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일단은 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행렬 방법도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텐데 이걸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방법. 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이제 나타내는 게 행렬이죠. X 플러스 D는 P고 CX 플러스 DY는 Q다. 이런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가 요 X와 Y의 표준형에서
앞에 개수들, 어, A, B, C, D라고 하는 이 개수들만 쭉 따와가지고 이렇게 행렬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렬을 이용한 풀이 방법은 보통 이렇게 이제 크로스로 곱해주는 거예요. AD 마이너스 BC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D 마이너스 BC 개의 개수들을 서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서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숫자를 넣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하나의 식이 10i1 플러스 5i2는 15, 그 다음에 2i1 플러스 i2는 8. 자, 이런 형식의 표준형의 연립 방식. 자, 이런 연립 방정식을 이제 행렬 방법으로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i1의 개수들, 그 다음에 i2의 개수들을 조금 전에 썼던 이런 형식으로 이제 한번 써보는 겁니다. 15, 2, 4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열, 여기는 두 번째 열이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요 행렬식의 이제 특성해라고 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AD-BC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D 10 곱하기 4 마이너스 BC 5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0에서 10을 빼니까 30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을 뭐라고 하냐면 특성 방정식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성 방정식의 값 또는 특성 방정식의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성 방정식의 해.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러면 연립 방정식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1과 I2를 구하기 위해서는 I1과 I2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절차를 따라가야 됩니다. I1은 어떻게 하냐면 I1을 구하기 위해서 요 첫 번째 열에 있는 요 개수들을 우항에 있는 상수들로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15, 8로 써주고 두 번째 열은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5와 4로. 그 다음에 그 값을 특성 방정식의 값인 30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게 I1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30분의 AD-BC라고 했죠. 그러니까 15 곱하기 4 마이너스 BC 5 곱하기 8 이게 되는 겁니다. 자, 60에서 이거 60이죠? 8에 40 빼면은 20이죠. 빼면 지금 30분의 20이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보수 표현하자면 0.6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0.67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I2를 구할 때는 2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갑니다. 특성 방정식의 해.
특성해, 그냥 줄여서 이걸 우리 이제 특성해, 이렇게 특성해, 특성해로 나누고, 자, 일단은 두 번째, 변수를 찾는 거니까, 첫 번째 개수들은 그대로 쓰고, 10과 2는 그대로 쓰고, 두 번째 미지수의 개수들을 그 개수들이 있던 자리에 이렇게 상수들로 대체를 합니다. 15와 8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분의 AD 10 곱하기 8 마이너스 15 곱하기 2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80에서 0을 빼면은 20분의 10 분의 5 0.7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행렬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 I1과 I2를 각각 찾아나가는 식을 이게 이제 중학교 행렬은 제가 정확히 이게 언제 나왔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중학교 뭐 한 2학년 정도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다 기억이 나실 거고, 어, 저는 뭐 수학을 포기했어요. 저는 수학이랑은 안 친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공학 분야에서는 기본적인 수학은 해야 됩니다. 하고는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학 풀이의 과정 또 실제 적용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수적인 연산들은 계산기라고 하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식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이런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사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 나갈 때 얘를 이렇게 행렬로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2차 행렬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행렬식을 얘기할 때는 이런 거는 2차 행렬식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3차 행렬식을 풀어야 된다. 3차 행렬식 A1, A2, A3 B1, B2, B3 C1, C2, C3 이런 3차 행렬식을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요걸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이, 어, 다소 복잡합니다. 물론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풀이해 나갈 때 계속해서 연산들을 반복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들이 좀 커진다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면, 우리가 계산상에서의 어떤 실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런 공학용 계산기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렬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뭐 다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계산기에다가 필요한 이런 개수들을 딱딱 입력을 하면 해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계산기들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것들을 일단은 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 우리 3차 행렬식을 풀어나가는 게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행렬식 풀어나가는 거. 자, I1 플러스 3I2 마이너스 2I3는 7이다. 자, 앞에다 개수를 다 쓰겠습니다. 0I1 플러스 4I2 플러스 1, 1I3는 8이다. 마이너스 5I1 플러스 1I2 플러스 6I3는 9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자, 미지수가 I1, I1, I2, I3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인 거죠. 3원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가 3개인 이런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3차 행렬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3차 행렬식으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개수들만 쭉 따보면은 1, 3, 마이너스 2, 0, 4, 1, 마이너스 5, 1,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행렬식을 푸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확정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확정법을 이용을 할 때는 확정법을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에 있는 요 숫자들을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카피해서 써줍니다. 자, 얘네들을 1, 0,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3, 4, 1.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네들을 어, 묶어줘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줄을 그어줍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둘, 이렇게 세 개.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쭉 그룹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을 곱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을 곱해주는 겁니다. 1, 4, 6. 자, 1, 4, 6 곱하고 더하기 3, 1, 마이너스 5, 3, 1, 마이너스 5 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이제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0이 들어가 있는 이 개수에 0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차피 곱하면 요 항이 다 0이니까 여기는 다 0이고 여기 보면은 얘는 9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 1이고 스텝 2는 이제 대각선을 반대 방향으로 그어주는 겁니다.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그룹을 다 곱해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111 111 더하기 306 306 어차피 0이 들어간 거는 0이고 1을 3개 곱하니까 1이고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은 그러니까 41이네요. 41.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텝에서 나온 수에서 두 번째 스텝에서 나온 수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
1 빼기 2 해주는 거예요. 결국 9 마이너스 4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32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해서 그랬던 것과 같은 특성해가 되는 거죠. 이 행렬식의 특성값, 행렬식의 특성값이 되는 거예요. 특성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 분모로 줘야 되는 특성해의 값을 구한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여기서 I1을 찾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정을 이어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I1을 찾기 위해서 I1의 개수들 자리에다가 우항에 있는 상수들을 대치를 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얘네들을 그대로 써주는 게 아니고 7, 8, 9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개수들을 이렇게 바꿔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3, 4, 1, 마이너스 2, 1, 6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이제 I1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요 자리를 결국은 우리가 I1 자리를 찾기 위해서 대치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확장법을 이용해서 풀어나가야 돼요. 자, 확장법을 이용한다는 것은 요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을 그대로 오른쪽에다 다시 써준다고 했죠. 7, 8, 9, 3, 4, 1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묶고 두 번째 이렇게 묶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묶어서 곱해주는 겁니다. 얘네들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은 는 각각 그룹에 있는 숫자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179가 나오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묶어주고 또 이렇게 묶어주고 이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그룹을 모두 곱해주고 곱해준 걸 서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79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100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100을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I1의 값은 뭐냐면 이렇게 나온 요 100이라는 값을 앞에서 구한 특성해로 12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3.12125 식으로 계산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제 I1을 구한 거예요. I1을. 자, I2를 구하려면 이제 요 두 번째 자리를 요 7, 8, 9 이렇게 우측에 있는 상수항으로 대체를 하고 나서 똑같은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I2가 나올 것이고 또 I3가 각각 이제 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우리가 3차 행렬식을 풀어나가는 거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따라야 되는 절차가 제법 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런 계산을 해 나가다가 뭐 마이너스 5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못 보고 이제 계산에 실수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회로 해석의 과정에서 이런 3차 행렬식까지 풀어 나가는 거는 가능하면 저는 뭐 안 하려고 해요. 네. 여기 이제 우리 실제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3차 행렬식을 이용하는 그 예제들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또, 실제로 예제의 풀이 과정 중에 보면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나간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차 행렬식은 그냥 이렇게 계산기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요 3차 행렬식의 어떤 풀이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이해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2차 행렬식을 풀어 나가는 거는 꼭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반복 연습을 하셔가지고 숙달을 시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어나가는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이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 익힌 이유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회로를 보고 그 회로로부터 가 있다면 그 회로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이런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식들을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식을 도출을 해놓으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 또는 세 개의 미지수가 있는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I1, I2, I3 필요로 하는 미지수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I 값들을 조율 값들을 안다면 뭐 V 값들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전압과 전류 값들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